네, 진선호입니다. 46회 한능검 고급 3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원군 귀하,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소. 귀국의 아니가 귀하의 차례에 달려있으니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근데 저는 이 서신을 이 문제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진짜 오페르트에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이잖아요. 이게 1868년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회답도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이번 덕산묘소에서 저지른 병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참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따라서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은 있는 힘을 다하여 너희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회답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고, 이 보니까 지금 그 전쟁하는 것보다는 남의 무덤 파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갑자기 열받네요. 제가 일본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 열받은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오페르트는 독일의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상인이 전쟁하는 것보다 낫지 않니? 이렇게 지금 거의 그 흥선 대원군 상대로 반협박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당시 제국주의 마인드가 다 이랬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편으로 이게 독일이 인종차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듣기는 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미국 LAFC로 간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왜 독일에서 어렸을 때 축구했잖아요. 그때 이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옛날부터 이랬나 보네요. 갑자기 열이 확 받네요. 예. 자, 어쨌거나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 이후로 전개된 사실을 찾아라라는 건데, 요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그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 글자씩 띄어서 정리하자면 병, 오신척 정도가 돼요. 자, 이건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 양요, 척합이 건립입니다. 따라서 이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이 나왔으니까 신미 양요나 아니면 척합이 건립 정도가 이제 선지에 걸릴 거예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어지연 부대가 광송보에서 항전한 게 바로 신미 양요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외교장벽의 의궤가 국외로 약탈되었다. 병인 양요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랑스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문화재는 그냥 이게 다른 자료 읽어보니까 수집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집 개뿔 약탈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시 서양 열강들의 생각은 그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이것도 당연히 전에 있었고,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였다. 이것도 병인 양요예요.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를 격퇴한 것도 역시 병인 양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 셔먼 사건과 병인 양요는 다른 선지, 이건 전부 다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오페르트의 도굴시도 사건 뒤에 나온 거는 신미 양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난군이 궐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난군이라고 했어요. 자,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각 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다. 자, 이거 몇 개월이냐면 13개월입니다. 영이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권례를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 중전의 국상이 공포되자 선생은 가평 관하로 달려가 망국리를 행하였다. 국상이 와전되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상복을 입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난군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고요.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모군란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아마도 흥선대원군일 겁니다. 아니겠네요. 이게 성제집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중전, 그러니까는 명성황후의 국상이 공포가 됐고, 이때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다시 잡았죠. 여기 선생과는
선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자, 어쨌거나 이거는 이모군란에 관련된 거고, 이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이 영역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물포조약하고, 제가 앞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조청상민 수중무역 장정. 청나라한테 SOS를 쳤던 바람에 조청상민 수중무역 장정을 맺어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정부 자기 그 기득권 그 권력층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 백성들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놈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많이 안타깝죠. 자, 요 재물포조약은 그 일본 경비병의 주둔 허용, 그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허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중무역 장정은 청나라 상인의 내지무역 허가.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 요 이모군란 때 9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저기 월급 안 주니까 자기들 월급 주는 기관 선예청도 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신식군대였던 별기군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본인 교관이 죽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야, 우리 공사관 우리가 지킬 거야. 조약 맺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일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이거는 그 국채보상운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 이건 이제 뭐 배경 자체는 개항된 게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거는 2차 가보개혁. 자,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이죠. 수신사가 두 번 나가죠. 김기수가 1차 수신사, 김홍집이 2차 수신사. 그래서 김홍집이 그 문제의 조선 책략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게 영남 만이소 사건이 되는 거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가를 따라서 전 국민이 같은 입장을 취하였고 길거리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장교들과 알렉세예프에 대한 송환을 외부 대신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지는 가운데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요거 쭉 읽다 보시면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고문의 체류 반대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8,000명이 대로에 모여가지고 러시아 장교들과 알렉세예프에 대한 송환을 외부 대신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이걸 토론을 해가지고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8,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토론이라는 게 이게 만민공동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10,000명 가까운 백성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독립협회에서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많이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거를 뭐 체류를 반대했다 이런 것도 독립협회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러시아의 저령도 주차 요구를 저지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업적이고, 그 이후에 이제 관민공동회까지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헌의 6조를 결의하게 되고, 한편으로 중추원 관제를 개편하여 의회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죠. 이게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답에 선지에 있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가 바로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이거는 이제 천도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보안회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하여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요거는 신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4번 갈게요.
밑줄은 내각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태양력을 채택했다고 하더군. 나도 들었네. 올해 11월 17일 새해 1월 1일로 삼다던군. 이번 조치로 한동안 혼란이 있을 것 같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력을 시행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을미개혁이다. 그러니까 이 내각이라는 게 이 을미개혁을 추진했던 내각인데 뭐 김홍집 내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을미개혁 때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태양력은 나왔으니까 안 쓸게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단발령 시행.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연호를 건양. 요거를 썼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라는 게 이제 을미개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요 내각에서 추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의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요거 2차 가보기역 때인데 요 23부는 이제 얼마 유지 못 됩니다. 이제 금방 13도로 이제 다시 재편돼요. 황제 직속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광무개혁 때죠.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송순부를 발행한 거는 이제 뭐 개혁 같은 건 아니고 1880년대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35번 갈게요.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학회에서는 가지역의 민족운동을 조명하는 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다뉴바 애국선열 기념비, 리들리 한인 이민역사 기념각, 장인환 전명은 의거지, 공립협회 해관터라고 나왔습니다. 주간 네모네모 학회 이렇게 돼 있죠.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장인환 전명은 의사입니다. 자, 이분들이 의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사살을 했잖아요. 이 스티븐스가 그 외교 고문이죠.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한제국으로 들어온 그 외교 고문이었습니다. 이 스티븐스가 했던 일은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한다. 왜 그러냐? 뭐 어쩌고 이런 거 떠들고 다녔던 인간인데 그 이 두 분이 이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거기 이제 기다렸다가 나타나니까 바로 이제 저격했죠. 이제 저격은 했는데 이게 바로 끝난 건 아니고 뭐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사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주 지역에서도 그 한인 독립운동 단체가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인 국민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문제로 뭐 나왔으니까 뭐 샌프란시스코 내지는 미국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만 이 흐름상으로도 대한인 국민회가 뒤로 나와야 돼요. 정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활동을 펼쳤다라는 거죠. 자, 다른 거 볼게요.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지역상으로 서간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게 되죠. 자,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국권회복에 힘썼다. 요거는 연해주 지역입니다.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북간도 지역에서 헤이그 특사 가셨던 그 이상설 선생께서 설립하셨고, 자, 근데 5번에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여 대일항전을 준비하였다. 자, 요거는 중국 예난 지역, 뭐 중국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화북 지역입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천수평에서 북로군 정서의 기습 공격을 받아 참패한 일본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어랑촌으로 들어갔다.
어랑촌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북로 군정선은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다. 독립군 여당부대가 합류했고 접전 끝에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로 군정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지만 천수평이나 어랑촌 같은 지역 이름으로 알아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대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북로 군정소와 대한독립군 그리고 이제 여러 독립부대들이 연합해가지고 천수평과 어랑촌 같은 청산리 일대의 여러 지역에서 몇 날 며칠간 싸워가지고 연전연승을 거뒀던 전투입니다. 자, 그걸 이제 통칭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불러요. 자, 요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이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가지고 간도참변이 있어요. 간도참변. 그러니까 일제가 그 간도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그냥 싹 학살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독립군이 활동 근거지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로 이동하게 되고 그 러시아 자유시에서 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만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부를 결성하게 돼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신민부입니다. 자, 근데 요 이후에 이제 일제가 미스의 합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때 이제 중국 군벌들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독립군을 색출해 내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부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혁신의회와 국민부 이렇게 각 지역의 한 조직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3부 결정까지만 쓸게요. 자, 요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를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의 합정 체결이 니은에 나왔는데 요게 이 3부 결성 뒤에 일이에요. 여기까지 써야 되는군요. 그래서 요 니은은 그 청산리 대첩 이후의 사건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을이죠. 독립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그 다음에 요 직후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정미의병인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이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을 했고 이에 대한 일제의 대응 방식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어져서 일어났는데 이게 1909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은 강점기 이전 일이고 여기서는 니은과 리을이 맞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임병찬의 순집입니다. 임병찬은 스승인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와 의병 봉기를 도모하던 중 고종의 밀지를 받아 가를 조직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은 이 임병찬이라는 요 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가를 조직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독립의군부. 자, 최익현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위정척사 사상이 역시 같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 독립의군부에서는 복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이 복벽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정복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저 대한광복회 같은 이런 비밀결사 단체는 그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 독립의군부에서는 왕정, 황제 전제정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복벽주의를 추구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국권 반환 요구서 요거를 제출하려고 시도했다 정도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5번이 되겠죠. 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할 거를 계획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요거는 이제 신간회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제가 꾸미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는 신민회.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자, 치안유지법이 1920년대 중반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셨다는 거죠. 다만 특히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을 안 받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특히 이 치안유지법에 많이 걸리셨습니다. 백산상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대한의군 참모중장 땡땡땡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뭐 대한의군 참모중장만 봐도 이분 나오는데 글 읽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또 리순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묘사한 사파인데 특히 이 여학생의 말을 보면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던 중 순국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동양평화론을 통해서 이분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분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동양평화론이고 동양평화론 저술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업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양평화론이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 선지했을 겁니다. 즉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식산은행에도 폭탄을 던지셨어요. 이분은 의열단에 계셨던 나석주 의사입니다. 의열단에 계셨어요.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김원봉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자, 요거는 이재명 의사. 현재 우리 대통령하고 이름 한자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진짜 죽일 정도로 이제 중상을 입혔는데 이완용 안 죽죠.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을 받으면서 살아나게 됐다라는 안타깝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39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여성 독립운동을 이끈 김마리아 선생님입니다. 정신의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본에 유학했는데 28 독립선언 참여한 후 이를 알리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숨긴 채 귀국하였다.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가가 일어나자 여성들의 시위 참여를 촉구하던 중 여학생들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배우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군자금 보호활동 등을 벌였다 라고 나와있죠. 참 큰 일들을 하셨네요. 가에 들어갈 거는 일단 3.1운동이에요. 자, 뭐 저라고 이 독립운동가 분들을 전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틈날 때마다 보면서 업적을 보면 참 이제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굵직굵직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고 이제 뭐 이 과정에서 발각이 되기도 하고 뭐 감옥에도 가셨을 거고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도 이제 끝끝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다만 광복되기 직전에 돌아가신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어쨌든 3.1운동에 관련된 설명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일제가 제압리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 자, 이 일제는 우리가 뭐만 했다 하면 무조건 학살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3.1운동의 대응 방식이 이제 제압리 학살 사건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그 스코필드 박사 같은 분이 이제 막 그 제압리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프레드릭 맥켄지 막 이런 분한테 줘가지고 전 세계로 보도되게 만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셨죠. 이런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이제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죠.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라는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성. 이거는 이제 1910년대 비밀결사인데
아까 제가 독립의군부 문제가 나왔을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915년에 대구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단체입니다. 이제 군자금 모금 및 친일파 처단 이런 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던 군대 조직의 그 비밀결사였어요. 자,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가에서 막까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으로 일제역사 왜곡과 동아정책에 맞서 우리의 말과 역사를 지키고자 헌신한 인물들의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해당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잡지 한글의 간행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랑은 당연히 맞지가 않죠. 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그 조선학회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계신 인물 중에 두 분이 조선학회의 그 핵심적인 분들이었는데, 이윤재, 최연배, 이 두 분입니다. 자,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정인보 선생인데요. 특히나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인보 선생 다가 맞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을지문덕전을 집필하였다.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런 거 집필하신 분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지가 않고,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요거는 그 백남문 선생입니다. 그 사회주의 쪽 역사학자이신데, 이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그 정체성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역사는 발전이 없었다라고 한 거예요. 일본이 식민사학, 조선서 편수에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남훈 선생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방향에 따라서 발전해온 역사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신 겁니다. 그런 증거를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쓰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